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아웃스쿨 프레젠테이션 스타일러 홍반장입니다. 저는 그동안 1000명 넘는 분들의 프레젠테이션에 코칭을 해드려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 업그레이드를 돕고 있습니다. 혹시 문방사오라는 말을 아시나요? 문방사오는 예전 선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쓰시던 도구들이었던 종이, 붓, 먹, 벼루를 말하는데 이것을 친구이자 벗으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우리 프레젠테이션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프레젠테이션을 돕는 친구들과 각 친구별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프레젠테이션을 돕는 친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먼저 노트북, PC가 떠오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스피치와는 다르게 보통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C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게 되죠. 대표적으로는 파워포인트, 키노트 같은 프로그램을 쓰게 되는데 이게 활용법이 쉬운 듯 하면서도 잘 쓰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이나 팁 등은 나중에 슬라이드 작성에 대해 다룰 때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프레젠테이션과 관련한 PC, 노트북의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자 폰트에 문제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한 노트북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던 것들이 다른 노트북에 파일을 옮겨서 발표를 하면 글씨가 깨지거나 줄바꿈이 멋대로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기본 폰트를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느 노트북에나 있는 글자 모양을 쓰는 거죠. 사실 이거면 대부분의 프레젠테이션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른 폰트를 너무너무 쓰고 싶을 때가 있죠. 아니면 고객사 정책에 따라야 할 때거나 프레젠테이션 청중이 좋아하는 폰트를 전략적으로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저장할 때 별도로 폰트 포함으로 저장을 하시거나 해당 폴더에 폰트를 넣어주시는 센스를 발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코칭을 할 때는 아주 중요한 사업 제안의 경우 노트북을 한 대 더 준비해서 간다거나 노트북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점검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돌려주기도 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맥북을 사용하고 있어서 발표장이나 강의장에 HDMI 케이블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RGB 단자 연결용 어댑터를 꼭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 명의 청중들에게 큰 시각 자료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게 상당히 고가이기도 하면서 가끔은 프레젠터들을 당황시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장비입니다. 이 빔 프로젝트를 별도로 구입해서 지참하는 프레젠터는 거의 없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체크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화면의 크기와 색상의 문제입니다. 가끔 내가 노트북에서 만들 때 활용한 색상과는 다르게 스크린에 다른 색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PC와 프로젝터가 느슨하게 연결되는 경우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빔 프로젝터의 렌즈가 오래되었거나 빔 프로젝터 사양 자체가 변형된 컬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빔 프로젝터가 내 PC의 색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미리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포인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인지 스마트 포인터라고도 부르고 그냥 리모컨이라고도 하고 레이저 포인터라고도 하고 프레젠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름이야 뭐든 이 장비는 보통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원격으로 슬라이드를 넘길 수도 있고 불빛을 활용해서 슬라이드의 특정한 곳을 포인팅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진 포인터들이 많지만 저는 가장 심플한 형태를 선호합니다. 다른 리모컨과의 간섭을 줄이고 고장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다양한 기능을 그만큼 쓸 일이 많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포인터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기능을 숙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레이저 포인터를 활용하면서 많이 하는 실수는 레이저 버튼을 계속 누르고 발표를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청중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프레젠테이션이 산만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의도치 않은 예의 없는 행동, 예를 들어 눈에다가 레이저를 쏜다거나 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포인터는 PC의 리시버와 소통한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슬라이드가 잘 넘어가지 않을 때 스크린에다 대고 계속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굳이 누르시고 싶다면 PC 쪽을 향해 누르시는 게 좋고, 손도 막 이렇게 뻗어서 화가 난 듯이 누르시기보다는 몸에 적당히 붙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누르시는 것이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안 된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PC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셔서 직접 해결하시는 게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겁니다. 마이크와 스피커라는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프레젠터들은 수백 명 이상의 대규모 장소가 아니라면 이 육성으로도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만, 프레젠테이션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20명 이상의 인원 앞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면 이 마이크를 쓰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마이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선이 있는가 없는가, 손으로 들고 하는 핸드 마이크인가, 아니면 옷에 착용해서 사용하는 마이크인가, 이런 차이들로 나뉘죠. 이 핸드 마이크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처럼 소리가 들어가는 헤드 부분을 움켜쥐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 헤드를 움켜쥐는 바람에 하울링 같은 청중들이 아주 싫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많거든요. 마이크를 잡을 일이 노래방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기가 쉽긴 하지만, 마이크 헤드를 잡으면 하울링, 아주 좋지 않은 소리가 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옷에 착용하는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도 좋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착용하는지, 나의 말하는 습관이 어떤지에 따라서 좋게 쓰이기도 하고 프레젠테이션의 효과를 반감시키기도 합니다. 우선 되도록 미리 착용을 해서 이 선을 늘어뜨리면서 발표하기보다는 깔끔하게 선 처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멋져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셔츠나 자켓 안으로 선을 넣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이크만 나오게 깔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이크 성능이 아주 좋고 음향 엔지니어가 신경 써서 소리를 잡아주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그런 프레젠테이션은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 마이크를 내 옷의 양쪽에 착용하시기보다는 가운데 부분에 장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고개를 돌려 말하거나 고개를 숙여서 말할 때 음량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쪽에 달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잘 안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몸을 같이 돌리면서 말하는 습관도 좋을 겁니다. 마이크와 스피커를 활용한 소리는 너무 크면 청중에게 불쾌함을 줄 수도 있고, 너무 작으면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꼭 미리 체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을 돕는 친구들 몇 가지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의할 점을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도 장비가 말썽을 부리면 프레젠테이션을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해드리면, 노트북은 최적의 상태로 폰트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빔 프로젝터의 색상과 화면 크기를 미리 체크하고, 포인터는 기능을 숙지해서 손에 있게 만들고, 마이크와 스피커는 깔끔한 소리가 나는지 미리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프레젠테이션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어려운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 그리고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 반장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보물 같은 지혜 아웃스쿨.